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곧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 말 한마디는 국가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추적해서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1월 1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서 재벌 해체에 제 목숨을 걸겠다. 공정국가를 만든다면서 재벌 해체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표현 자체도 섬뜩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공정과 평등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결과의 공정과 평등은 영원히 도달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세계입니다. 평등한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평등은 성장과 번영의 시작이고 토대입니다.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불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는 결코 저주나 증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7월 26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슈퍼리치 증세와 서민 감세를 동시에 하면 된다. 이미 대한민국의 세금 구조는 부자들이 압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들의 세금은 전체 종합소득세의 84.8%나 차지하고 있고 전체 소득세의 약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러한 논리는 사회주의 이념조차 아닙니다. 단지 증오와 편가르기일 뿐입니다. 부자는 악이고 서민은 선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표를 얻으려는 지긋지긋한 정체성 정치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연합뉴스 특별 대담에서 이재명은 국토 보유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지 보유 부담을 올려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95%는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은 가진 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서민에게 재분배하겠다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방식입니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어서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반시장, 반자본주의를 마치 신념처럼 떠받들고 있는 골수 좌파입니다. 또한 2024년 4월 22일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부자에게 증세하고 돈을 풀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재명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반기업적이고 반자본주의적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기업과 자본가는 언제나 탐욕스럽고 해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결국 3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 추경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13조 8천억에 이어서 6월 19일 추가로 20조 원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추경 규모를 최대 20조 이내로 제한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지만 이재명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35조 추경을 강행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추경 20조 중에서 무려 11조 3천억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결국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 기업 코나아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특혜 보장입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와 실증 자료를 통해서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는 과장되었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 기막힌 사기수를 완전히 파헤쳐서 폭로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550조에 달하는 돈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물가 폭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추락하는 자신의 지지율을 지탱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매표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은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고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국가 세금으로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은 회복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올해 2월 IMF 집행이사회 공식 보고서 4조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가 넘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이대로 가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이미 54.5%를 돌파했고 2029년에는 무려 58.4%까지 급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 부족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추경을 남발하고 그 부족분을 국채로 발행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채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IMF는 특히 한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과 국채 남발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크게 흔들리고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IMF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벌써 올해 두 번째 35조 원이라는 초대형 추경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IMF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식 경제 파탄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시장을 중시하고 있는 트럼프와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를 신념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재명이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합니다. 이념도 정체성도 다른 두 사람이 과연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시절에 문재인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당시 안보 문제와 경제 분야에서 문재인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방위비 인상 압박, 한미 연합훈련 중단, 북한과 미국의 회담 과정에서 패싱 등으로 문재인은 극도로 홀대받았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문재인을 겨냥해서 테러블, 끔찍한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경멸했습니다. 8년 전에 문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트럼프가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통성도 없는 이재명을 무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재명은 말과 행동 모두가 반시장 반자본주의로 일관된 지독한 좌파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조 원대 개발 비리로 도덕적 파탄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이번에 35조 원대 거대한 추경을 터뜨렸고 부자들을 증오하고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 폭탄을 던지고 대법관 수를 늘리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대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과거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이재명과 손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패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자유주의자, 현존하는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보수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는 거래를 통해 이익이 있다면 누구와도 협상합니다. 그러나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이재명과의 거래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격이 자유진영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자발적 구독님, 이은정님, 안성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